특정 고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있잖아요. 비욘드 미트. 2019년에 처음 상장했을 때는 뭐랄까 거의 세상을 바꿀 것처럼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회사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바로 지난 10월에요. 며칠 사이에 주가가 600% 넘게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600%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파보면서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욘드 미트가 진짜 마주한 위기는 뭔지, 또 생존 전략은 과연 통할지,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은 뭘 의미하는지.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재무 상황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심각합니다. 2024년에만 순손실이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억 원이 넘는 돈이죠. 네, 맞습니다. 적자 규모가 상당하죠. 게다가 2025년 3분기 예상 매출액도 계속 낮춰잡고 있어요. 대략 6,800만 달러에서 7,300만 달러 사이로요. 네, 시장 기대치를 계속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비욘드 미트만한 문제는 아니고 대체육 시장 전체가 요즘 좀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대체육 시장 자체가 그 초기에 열성적인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일반 대중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키 큰 골, 소위 캐즘을 빠졌다는 겁니다. 캐즘이요. 그 기술 수용 주기 이론에 나오는. 네, 바로 그거죠. 여전히 높은 가격이 일단 큰 장벽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불거진 논란이 있잖아요. 바로 초가공식품 UPF 논란. 네, 맞아요.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이게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건강한 대안이라는 비욘드 미트의 핵심 이미지, 그 정체성을 그냥 정면으로 흔드는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인데 그래서 비욘드 미트가 오퍼레이션 피닉스라는 이름부터 아주 비장한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불사조 작전이죠. 목표는 2026년 하반기까지 어떻게든 운영 흑자,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 이비디아를 플러스로 만들겠다. 이거죠. 네, 아주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총익률을 보면요. 13.1%로 개선됐어요. 그 전에 같은 기간이 마이너스 113.8%였거든요. 정말 재앙적이었죠. 와, 마이너스 113.8%에서 13.1%면 극적인 개선은 맞네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그런데 네, 하지만 여기서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익률 개선이 뭐랄까 햄버거 패티를 더 많이 팔아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판매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네, 주로 회계상의 비현금성 비용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인력 감축 같은 비용 절감, 정말 쥐어짜서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비용 절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매출, 그러니까 탑라인 성장을 희생시키는 대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전략 방향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예전에 맥도날드랑 미국에서 뭔가 크게 할 것처럼 기대했었는데 그건 사실상 잘 안 됐잖아요. 네, 그 파트너십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 그러니까 소매, 리테일 채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리테일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된 월마트와의 유통망 대폭 확장 소식, 이게 아주 중요한 신호로 읽힙니다. 네, 그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줬죠. 가성비를 앞세운 제품들, 예를 들어 육개들이 버거팩 같은 걸 내놓으면서요. 이건 기존의 약간 프리미엄 이미지를 버리고 이제 대중 소비자를 잡겠다는 아주 명확한 방향 전환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꽤 큰 변화죠. 네, 정말 큰 도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월마트 소식이 딱 전해진 직후예요.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였군요. 네, 며칠 만에 600% 이상 폭등했으니까요. 그럼 이게 시장이 갑자기 비욘드 미트의 미래를 엄청 긍정적으로 본 걸까요? 그러게요. 회사는 여전히 적자고 미래도 불투명한데 주가만 저렇게 뛰는 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걸 회사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는 신호로 보지는 않아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투기적 거래, 특히 숏 스퀴즈 현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숏 스퀴즈요? 공매도 관련된 거? 네,
비욘드비트 주식의 공매도,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통 주식수 대비 비율이 아주 높았죠. 그런데 월마트라는 예상치 못한 호재가 딱 터지니까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고 손실을 줄이려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허겁지겁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했죠.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이게 매수세를 더 부추기면서 주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증폭된 겁니다. 아, 약간 게임스톱 사태 때 봤던 그런 밈 주식 현상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략 3.52달러 정도인데 이게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인 2.33달러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네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는 투기적인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투기적 요인이 크다는 말씀이네요. 결국은 월마트를 통한 대중화 전략이 성공해서 실제 매출이 다시 살아나야만 그래야 진짜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비용만 줄여서는 한계가 명확해 보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월마트에서의 성과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 증가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숙제가 남아있죠. 어떤 숙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초가공식품이라는 부정적인 딱지, 이걸 어떻게 뗄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위 클린 라벨 제품으로 혁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성분 목록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네, 신뢰 회복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배양육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의 추격도 점점 거세질 거고요. 이것도 대비해야 합니다. 아,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군요. 네, 결국 약속했던 2026년 하반기 흑자 전환 목표 달성 여부. 이게 비욘드미트의 생사를 가르는 뭐랄까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네요, 비욘드미트. 처음 시작은 기후변화에 맞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네, 그 미션이 참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비욘드미트가 택하고 있는 이 생존 전략들이 과연 그들이 처음에 꿈꿨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음식이라는 그 이상과 여전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생존과 이상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앞으로 비욘드미트가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계속 지켜보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